안녕하세요. 5월은 다양한 행사의 연속이고 다양한 휴일들이 많은 달입니다.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6, 7일은 주말, 8일 어버이날, 9일 대통령 선거일, 또 며칠 지나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은 그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요즘 세태인 김영란법과 맞물려 더 불편한 날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월 초에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아주 긴 연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제천시 문화의 거리, 문화회관소극장, 청전야외공원, 그리고 여변초 수납취급소 등에서 열린 제천 문화의 거리 그리고 소극장 공연 페스티벌을 돌아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모든 행사를 빼놓지 않고 돌아보지 못했으니 관련 자료와 눈으로 확인했던 것들이 섞여 있지만 어찌되었든 제천에서 이런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 것에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제천 시내 곳곳에서는 작담이라는 이름으로 제2회 제천 문화의 거리 소극장 공연예술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5월 18일에는 전야제 축하 공연으로 카프무로롱 극단의 3국이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오후 7시에 열렸습니다. 5월 19일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지요. 개막 축하식과 개막 축하 공연이 시민회관 광장에서 오후 1시부터 열렸습니다. 행사 관계자 여러분과 제천 시민이 야외에서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창작 연극이 낭독극 형식으로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는데요. 좋은 기획이었지만 일부 시민의 이해 부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변초 취급수납소에서는 비전 포럼, 지역과 지역예술의 경계라는 주제의 포럼이 세명대 이창식 교수의 사회로 열렸습니다. 오후 7시부터는 재즈, 아도로 앙상블이 있었는데요. 저는 다른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는 장면을 잠깐 페이스북으로 중계하기도 했는데요. 패친 여러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극단 부엉이의 인형극 호랑이 뱃속 구경가요가 소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공연은 오후 1시에도 또 한 번 열렸는데 아쉽게도 저는 보지를 못했네요. 문화의 거리에서 12시에 극단 나무의 거리 퍼포먼스 벨로시랩터의 탄생이 공연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잠깐 들려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시민, 아이들의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문화의 거리에서는 밴드조와 캠핑 스케치의 인디 뮤직이 공연이 있었습니다. 오후 6시에는 가족 마인드, 우리 이렇게가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5월 21일 문화회관 소극장에서는 인형극 제랄다와 거인 공연이 11시에 또 오후 1시에 열렸습니다. 오후 3시에는 문학과 클래식 콘서트라는 주제로 제천문인협회와 제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신앙송 및 오케스트라 연주 공연이 있었습니다. 청전야외 공연에서는 서커스와 저글링 공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극 아름다운 거리가 소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현경석 총감독의 지휘로 계획되고 실행되었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옮겨보지요. 지난 2016년 12월 10여 년 만에 재개관하는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작지만 열정적으로 공연예술축제를 시작했습니다. 눈과 비가 내렸던 12월의 축제였습니다. 순수예술하기, 소극장과 거리 공연 문화 만들기, 창작과 교육 프로세스 구축하기. 페스티벌은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람객 또한 신나야 하고 관람객과 관계자가 정성을 다해 키워야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시민의 간 소극장, 인근 여변초 수납소와 청전 야외 공연장 등 원도심 곳곳이 문화예술로 활기찬 공간, 예술 놀이터가 되길 희망합니다. 제천의 문화예술을 재생시키려고 노력하는 예술가와 진정성 있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 이곳에 남아 노력하고 있는 차세대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 순수예술 분야의 공연예술제는 필요합니다. 또한 제천 시민에게 예술의 다양성을 만끽할 수 있는 향유의 기회도 주어져야 합니다. 문화예술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이기도 한 제천 시민이 빠진다면 제천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사라집니다.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전략을 세우며 액션 플랜을 짜는 관조직의 소신과 지원도 생태계 자생과 유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물줄기입니다. 제천 공연예술축제가 경쟁작품과 자유참가자 동호회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워크숍, 국내외 우수 공연 초청, 예술 담론 형성, 운영 인력 양성, 예술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예술놀이 종합선물 세트가 되는 그날까지 치밀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에서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시청 관계자분들과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경석 총감독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5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 개막식은 주최 측 시관계자 그리고 공연예술 관계자들과 제천 시민이 열린 공간에서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 이어 콜라보레이션 공연, 음악 공연으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 도레미송이 제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소프라노 김성은과 아이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제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07년 창단되어 지역의 음악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음악인들의 재능과 마음을 모아 품격 있는 연주를 통하여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음악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는 신념으로 제천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클래식 연주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음악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도레미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열린 창작연극 매화가 될까는 낭독극이라는 형식으로 퇴계와 단양 그리고 두양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낭독극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낭독극이라는 형식에 익숙치 않아서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며 보았는데 집중해보니 나름 준비한 깊이와 그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 일부 시민의 동요와 퇴장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보급, 공급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공연을 진행한 예술나눔 청풍은 지역의 연극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연극인들로 구성된 극단입니다. 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연극협회의 정회원 연극인들과 연극을 사랑하는 동호회 시민들이 모여 제천의 연극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다양한 문화 소재를 바탕으로 창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 삼봉정도전 옥소 권섭, 의병장 포수 김백선, 악성 우륵
등의 많은 역사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옥순봉에 얽힌 퇴계 이황과 두향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창작 끝으로 낭독극 형식으로 공연되었습니다. 예술나눔 청풍은 제천에서 종합예술인 연극이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이 될 것입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변초 수납지구소에서는 2017 공연예술 비전 포럼 예술과 지역 예술의 경계라는 주제로 포럼과 자유토론이 열렸습니다. 현경석 총감독의 계획화와 이창식 세명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 행사는 일부 조건과 탈경계라는 주제로 정대경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의 지역축제의 기획, 이병헌 국민대 교수의 2012 차세대 연극 스튜디오 배우대기에 대한 예술교육의 방향성 제시, 김병호 극단 즐거운 사람들 단장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극단 즐거운 사람들, 지속 가능한 예술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대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천에서 예술학이라는 주제로 이창식 세명대 교수의 제천문화 원형유산의 가치와 공연 콘텐츠, 현경석 사단법인 한국예총 제천지회장의 제천시 공연예술의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벨로시랩터의 탄생. 이건 무엇일까 하고 문화의 거리를 찾았습니다. 한 바퀴 둘러봐도 별다른 흔적은 없고 저 멀리 이상한 종이 공룡 모형이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둘러보다 벤치에 앉아서 바라보니 이것이 거리 퍼포먼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재미있는 기획이었습니다. 지나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에 벨로시랩터 공룡이 나타난다. 신문지로 만들어진 3마리 공룡들이 제천 시내를 활보한다. 어린이 놀이터 극단나무는 2006년에 창단된 극단으로 환경이란 대주제와 세계의 중심에 어린이가 있다라는 모티브로 인형극, 가면극, 연극놀이, 마임, 거리 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국내외 우수 공연 축제를 참여하여 어린이와 어른을 이해하고 공연하는 어린이 전문 연극입니다. 극단입니다. 이어서 이어진 인디뮤직 공연, 밴드조와 캠핑 스케치의 공연도 시민 속에 함께 호흡하는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밴드조의 음악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밴드조의 음악을 듣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듯 정겨웠습니다. 그윽한 삶의 희망의 소리를 힘차게 들려주었습니다. 캠핑 스케치는 도서상관을 다니며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공연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토요일 오후 열린 마인극 우리는 이렇게는 가족과 부부라는 주제로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 인간 생로병사 그 삶 속으로 잠시 빠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극의 연출 의도는 우리 사회의 아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부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부부들의 일상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너무 평범한 우리네 부부들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이고 이 시대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연극 속의 부부를 보고 많이 웃고 많이 울면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형극 제랄다와 거인. 이 공연의 관객은 서너 살 혹은
대여섯 아이들이 주된 손님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였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극단 문에서 한 이 공연은 종이컵이 주된 소품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컵도 다양해서 커다란 팝콘 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소주컵도 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에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거인을 피해 마을 사람들은 비밀 장소를 만들어 어린아이를 숨겼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숲속에 한 농부와 외동딸 제랄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 잡아먹는 거인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랄다는 몸이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혼자 장에 가야 했고, 배가 고파서 그 주변을 서성이던 거인은 제랄다의 냄새를 맡고 바위에 몸을 숨긴 채 제랄다를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제랄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랄다와 거인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공연 진행을 하는 청년이 3시에 신앙송 공연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집에 왔다 가기에는 시간이 빠듯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기에는 조금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전부터 안면에 있었던 문규열 시인 그리고 원상규 시인님께서 공연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1시간쯤 후 가족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해 하는 시와 수필 낭송이 있었습니다. 문규열 시인님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당의 나무, 빈자리, 푸른솔 문규열. 마루턱에 앉은 햇살이 말을 걸어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밖으로 나오세요. 겨울 내내 거동이 불편했던 어머님은 무릎 관절과 싸우느라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양팔에 날개 있으면 어디든지 가보고 싶을 때 꽃 피면 너희 집에도 한번 갈란다 하시던 어머니. 46의 청상이 되어 98회 동안 당신의 모발보다도 더 늘어버린 주름살과 함께 가슴으로만 어머님의 아리랑을 홀로 부르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상을 언제 놓을지도 모르는 연세가 되었는데도 회갑, 진갑을 다 훌쩍 넘긴 자식들 염려하느라 끼니는 거르지 않았냐 하시던 그 말씀 뒤에는 남몰래 훔치던 역경의 눈물을 수도 없이 흘리셨을 당신. 아직도 다 불러보지 못한 어머니, 그 이름이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 8 형제를 위해 다 내어주느라 앙상한 뼈마디에 마른 가슴이 되어 쭈그렁 할머니가 되어버린 채 오로지 빈집을 지키는 백구와 친구가 되었던 당신. 어머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봄 햇살이 소곤소곤 말을 건넵니다. 어머님, 어머님.
그러나 응답이 없으십니다. 옷lep시 곱게 입고 해맑게 웃으시며 나오시길 한참을 기다려도 어머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며칠 전에 끼니를 거부하고 절명했던 백부를 따라 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딸만 하나 있어도 덜 외로웠을 거라고 하셨던 그 허전함을 확인하라 흰날개 달고 꽃구경 가셨습니까, 어머니? 우연 먼지만 쌓인 마루에 햇살만 혼자 어머님을 기다리다가 핏빛 노을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지난 며칠 제천을 뜨겁게 달구었던 작담, 제천 문화의 거리와 소극장 공연 예술 페스티벌을 따라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사들이 모여서 제천이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GPD와 함께한 즐거운 오후였습니다. 남은 시간 모든 분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지성기는 물러가겠습니다.